상담사례 시연을 몇 번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제 스스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례 시연을 할 때 이제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그 샘플링으로 사례 시연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될 그런 걸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아주 모델이 될 만한 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사실 없고, 또 상담이라는 게 뭐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그때 내담자에 따라서 혹은 상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에 대해서 자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상담자도.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꼭 저대로 따라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상담이 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걸 배워야 되기도 하겠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교수님도 저거밖에 안 되구나 뭐 이런 또 한편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할 상담 사례 시연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 혹은 주제를 이제 대인 과정 접근이라고 했는데요. 대인 과정 접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사례 시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첨부도서로 이 책이 있습니다. 상담 심리치료 대인 과정 접근, 시그마프레스에서 2005년에 나왔는데 사실 저도 여기 이제 번역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책 장사하러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 책으로 몇 번 공부도 하고 카운슬링 센터에서 이 책으로 스터디를 시키고 하면서 일면 저한테 많이 도움도 되고 또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상담을 할 때 사용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시연을 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그 대인 과정 접근, 인터퍼스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사실 모든 상담이 다 인터퍼스널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상담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담의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상담자 변이냐, 내담자 변이냐, 혹은 상담자, 내담자의 가정 변이냐라고 말할 때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이것은 사실 많은 그 상담 이론을 다 정리하는 바이고 상담 훈련할 때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접근을 이제 쓴 저자들이 대인 과정 접근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이면서 한 이유는 다른 접근들, 예를 들어 정신분석이라든지 인간중심이라든지 그쪽에서는 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라는 게 이제 내담자 내부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관점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든지 사고든지 행동이라는 것을 고쳐보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기존의 접근들의 방법인데, 이 대인 과정 접근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부는 인간 관계라는 측면으로 보자. 이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든 ADHD든 혹은 학업 문제든 이게 다 대인 관계 속에서 발생했고 또 유지되고 있고 또 그래서 치료하는 것도 이 사람의 대인 과정, 대인 관계라는 측면으로 치료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이름을 대인 과정 접근이라고 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상담실 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맺는 관계, 그러니까 히어링 아웃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초점을 두려고 하고, 그래서 이 상담실 내에서 상담자 맺는 관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의 가장 키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다른 이론들이 이 사람의 생각을 고쳐야지, 행동을 고쳐야지, 정서를 고쳐야지 이런 쪽보다는 너랑 지금 나랑 지금 어떤 관계냐, 무엇이 너한테,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경험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초점을 두는 것이 이 접근의 다른 접근에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점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대인관계 이론이라는 것과 대상관계 이론, 가족체계 이론 이렇게 세 개의 이론이 이 대인관계 접근이 만들어진 좀 맥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리반이 대표적인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입장들이 있었고,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속에 어린 시절에 형성된 옵젝트 대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활동하는 여러 가지에 다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가족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족 상담에도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데,
가족 관계 속에서 경험된 것, 그쪽에서 가족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이 증상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 가족의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유지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대인과정 접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는 이제 기본 전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대인관계적이다. 그러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 대인관계라는 걸 통해서 발생을 했고, 이 사람이 계속 증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 대인과정,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이들 속에서 뭔가 서로 얻는 것이 있고, 혹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나 정서나 다 마찬가지로 내 개인 속에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아까 이제 대성관계 이론이나 가족 체계 이론에서 가졌던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상담 관계가 내담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즉 상담실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와 맺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달라지는 것, 이것을 이제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고 여기서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이제 크게 세 가지 지금 입장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대인관계 부분에서 이제 타인과 분리 개별화되어 있으면서도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자아감이 중요하다. 이건 이제 그 보우엔 쪽에서 말하는 분화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분화라는 것이 다른 사람, 특히 이제 가족 내에서 정서적으로 좀 독립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과 분리되어서 내가 독립된 존재다, 개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친구고 뭐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많은 내담자들이, 혹은 뭐 우리 일상적으로 내담자로 경험하지 않은 우리 보통 사는 사람들도 이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가거나 혹은 너무 멀리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경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리와 관계의 변증법이다라고 용어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진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했을 때, 진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과연 거기서 성공할까 라고 걱정할 때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물론 내가 뭐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혹은 뭐 처자식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 가서 보면은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라든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라든지,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진로 문제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진로 정보를 주거나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과 겪고 있는 그런 대인 관계에서 이 진로 문제가 된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문제를 다루어주면, 진로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진로 문제로 인한 불안이나 어려움들이 다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족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는 동일한 정서를 일으키는 상호작용이 매일 수천 번 반복되면서, 그리고 또한 이제 관계된 정서의 강도 때문에 그 영향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뭐 잘 주무셨어요? 라든지, 뭐 밥줘라든지, 혹은 이불 개자라든지, 뭐 등등등 일어나서 눈 뜨고 보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관계를 시작을 하게 되고, 뭐 여러 말과 행동 이런 걸 통해서 하루 종일 이제 살고 저녁에 와서 또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대개는 그 가족 내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패턴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 예를 들어 뭐 신혼부부, 물론 신혼부부 때도 안 좋은 사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 속에서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도 좋은 말과 눈빛과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가겠죠. 근데 이제 불편한 사람에게는 어쨌든 눈빛을 주더라도 혹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불편한 것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물론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잘 대해주시려고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정서적인 혹은
실제 생활의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그 아이들의 부정적이거나 혹은 역기능적인 패턴이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루에 몇백 번이나 혹은 몇천 번의 그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개인에게 혹은 그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게 대성관계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린 시절 어린 아이들은 어쨌든 부모한테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른이 어른을 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계는 정서의 강도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할 때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형제랑 관계하는 것과 부모님 관계하는 것, 자식과 관계할 때 그 정서적 강도가 다르죠. 근데 그 정서적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관계 패턴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 아이에게 미친 영향이 아주 크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상담 관계에 대한 부분은 우선 이제 내담자는 상담받으러 바로 그 문제를 상담자의 관계에서 재현한다라고 봅니다. 즉 상담에 오면서 저는 뭐 어떻게 의사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뭐 그것이 내 문제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저도 상담자께서 뭐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나 문제요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담자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구조적이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상담실에 와서도 꼭 패턴을 보여서 상담자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제 그런 것들, 이 내담자가 말하는 것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 관계에서 이전과는 다른 교정적 정서 경험을 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담자들이 사실 이제 주눅 들어서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바보스럽고 그래서 저 상대방이 나를 좀 못난다고 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을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불안을 갖고 있는데 상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담자는 계속 그런 이제 일종의 예상을 하고서 말을 한다는 거죠. 상담자도 역시 나를 못났다고 보거나 나를 이렇게 내치거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예상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일상 삶에서 익숙했던,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사실 원하는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것을 예상을 하는데 상담자는 거기에서 그렇지 않은, 이 사람한테는 익숙지 않지만 사실 이 사람이 깊이 바라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감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뭐 레포 관계라든지 이런 따뜻함, 뭐 홀딩 이런 경험들을 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나한테 대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상담에 있어서 경험하는, 이걸 이제 여기서는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주는 방법 중에 중요하게 여기 생각하는 게 이제 과정 언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코멘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정 언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계속 어떤 호소를 하고 있고 상담자가 뭔가를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상담자 말을 잘 듣지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잠깐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신께서는 제 얘기를 잘 듣지 않고 본인의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프로세스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현재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현재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보는 것. 이걸 이제 과정 언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어떤 것이냐면 당신이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말을 했는데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드냐. 사실 이제 그런 지적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 좀 당황스럽죠. 우리가 보통 일상 관계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이제 메타 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하면 일단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세스 코멘트라고 하는 것이 일단 과정에 대한 것, 그다음에 현재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에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 드느냐, 즉 here and now에서의 경험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 이런 걸 이제 프로세스 코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를 이제 그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나가면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겪느냐. 그래서 일단은 내담자가 이제 호소하는 자기가 난 이런 것이 어려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난 진로가 문제예요 라고 할 때 진로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대인 과정적인 문제를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패턴이 상담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바깥에서 뭐 집사람과 혹은 뭐 직장 상사와 혹은 자녀와 이런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담자와 지금 이야기하는 그 과정 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지? 라고는 지금 파악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그것에 대해서 치료적인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했고요. 더 자세한 걸 보시면 이 책을 펴서보시고 이게 이제 책 장사를 하는 방법이죠. 사실 이 책은 이제 2005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새 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출판사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책도 제대로 안 팔렸기 때문에 개정을 하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좀 써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원 학부 수준에서 다룰 책은 아니고 대학원 수준에서 할 책인데 사실 뭐 우리가 대학원 과정에서 한 접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썩 잘 팔릴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서 세 판의 책과 이제 이 워크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대학 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책을 많이 했는데 또 복사를 해서 갖고는 있지만 아직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 못하고 있고 워크북은 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을 만들어 이제 좀 갖고서 공부를 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뭐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한번 그걸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현재 그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관찰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가 적어놨습니다. 이번 이 책 뒤편에 보면 이제 브로그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양식을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좀 따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관찰을 하시면서 일단 이제 관찰하면서 1번과 2번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이제 내담자를 보시면서 일단 내담자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일종 호소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고 이 내담자의 그 호소 문제를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관계 주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문제를 이 인간관계, 대인관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식의 어려움들을 겪거나 불안을 겪거나 힘들어하는 건가? 혹은 거기에 따른 이제 감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시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상담자 쪽에서는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에게 어떤 반응들을 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응들이 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치료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네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이 내담자에게서 탐색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이제 여기 상담설의 시연은 뭐 길어야 한 40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뭐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내담자를 계속 이제 상담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으로 계속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 문제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 패턴, 이것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담자가 제공해야 될 치료적 경험은 이 내담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 다음에 내가 상담자라면 지금 이 사례 시연을 보고서 나는 어떻게 좀 다르게 내가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 아니면 바로 시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관계 패턴에 대해서 이제 문제되는 관계 패턴을 찾게 하는데 대인과정 접근에서 특별히 제시하는 관계 패턴이 따로 있습니까?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뭐 보통 다른 이제 대인 과정적 대인 관계를 다룰 때 뭐 의존적이라든지 뭐 주도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정서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험 강의상 부분 좀 뺐는데 정서, 그 슬픔이라는 것이 이게 표면적인 감정으로 있을 때 슬픔 아래에 분노라는 것이 있고, 분노 아래에 뭐 여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낮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슬픔을 다루고 슬픔의 그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이거 이제 다른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이따 혹시 뭐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토론 시간 있으니까 그때 좀 질문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제 누가 내담자를 할 것인가. 사실 이제 상담사의 시험을 할 때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자기 문제를 참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저는 이제 상담사의 시험을 해보면서 왜 상담사의 시험을 할 때 1회기 상담을 시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 그걸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급적 1회보다도 조금 이제 좀 진행된 사례로 이렇게 해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에서 상담사례 시연을 이제 작년에 2번 했었는데, 한 번은 첫 회기로 했었고, 한 번은 이제 좀 진행된 걸로 하려고 했었고요. 전에 이제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서울에서도 그런 상담사례 시연이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내담자를 미리 여기서 몇 번 만나고 올라가서 이제 같이 하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오늘 이제 상담사례 시연 내담자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학회 차원에서도 공지를 했었고 했지만 사실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와서 아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뭐 저희 전주대학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있는 조남동 선생님이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한편은 이제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한편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두 번 이미 만난 상황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세팅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카메라를 비디오 녹화를 지금 이제 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 이런 녹화 자료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작해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이렇게 상담사례 시연을 하도록 하겠고요. 잘 하시고, 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이 시연을 정리하는 방식은 상담자가 먼저 좀 브리핑, 내가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그러면 내담자도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질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나 토론 주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토론을 진행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연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